사실상 직업과 대학 전공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까지 계속해서 수시, 대입, 교과 탐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로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또 불확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은 명확한 진로를 꿈꾸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보다는 진로나 직업에 관한 고민은 일단 잠시 미뤄두더라도 자신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공학과로 진학해서 나중에 꿈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대입 문화가 사실상 어떤 전공학과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진로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전공학과에 입학할지를 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진로라는 건 전혀 그 전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건 태양광 패널 개발 연구원, 해외 투자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직업의 앞에 붙는 직무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에 비해 다른 그 어디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를 어떻게 찾아라 말해주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로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망 진로 칸에 적었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제가 국제중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적었던 희망 직업은 국제 변호사였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사가 하루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저 주위에서 듣기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다 라는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주위 어른들이 저한테 변호사가 어울리겠다,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 가서 의사가 되면 좋겠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국제 변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는 채로 막연하게 그런 꿈을 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의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과가 무엇인지, 의사의 삶에서 목표는 무엇이고, 또 의사라는 직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의사로서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은 아마 1%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단어를 다른 직업으로 대체해서 생각해봐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은 변호사의 하루 일과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시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변호사가 평소에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일지, 변호사에게도 경쟁이 있을지, 변호사들끼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또 어떨까요? 연구원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출근을 할까요? 연구원의 하루 일과 중에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구원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승진을 할까요? 누구와 점심을 먹고 또 퇴근은 어떻게 할까요? 연구원에게 연봉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번에 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일부분의 모습만을 봐왔을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봐온 사회의 모습은 학교가 전부인 거죠. 아무리 요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고는 해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봐서 아는 것과 자신이 실제로 직접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알아가는 거엔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고민은 사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분들께 오히려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말로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싫은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직업과 대학 전공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직업은 전공과 상관이 없어요.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직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수도 있지만 진로라는 것은 직업과 직무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셔야 해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의 모습이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설계 직무, 자동화 직무 등등등 다양한 분야로 얼마든지 직업이 나뉘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회계학과를 나와서 회계사 시험을 보면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되는 거고요. 바이오 관련 학과를 나와서 제약회사에 입사하면 신약 연구를 하는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의사나 공무원처럼 의예과, 행정학과 이렇게 전공이 곧 직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학과도 많지만요. 연구원, 회사원, 정치인, CEO처럼 전공과 관련 없이 가질 수 있는 직업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연구원도 회사원도 회사 CEO도 정치인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중고등학교 때 일부러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나중에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들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지식이라서요. 여러분이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혹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지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직업에 가깝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열심히 탐구해서 전공 학과를 정하는 건 직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학과를 간다고 해서 특정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진로 고민이 끝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직업을 얻고 나서도 얼마든지 직업을 바꿀 기회가 있고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 고민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하는 숙제에 가까워요. 다만 대학에 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많은 양의 정보가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막 취업한 대학교 선배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나 교수님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개발자 초봉이 얼마나더라, 앞으로 어디 분야가 유망하다더라, 어디는 취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화학 분야 연구원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를 써놓더라도 여러분이 대학에 가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실질적으로 땡땡 화학 분야 기업 태양광 패널 소재개발 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진로 고민에 관해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려 봤어요. 이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입을 위해 목표로 삼은 전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화학 과목을 너무 재미있게 듣고 교과 탐구를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변호사라는 꿈을 얼마든지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입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의 생활이 굉장히 전공 중심으로 그리고 전공과 연결되는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일지 탐색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